승무패 6회차 현미경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토트넘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인 두쿠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굉장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공격자들의 골 감각 난조까지 겹쳐지면서 에버튼 특유의 빈공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에버튼의 두쿠레라는 중앙 미드필더가 올 시즌 에버튼에서 리그 6골로 가장 많은 리그골을 넣고 있는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쿠레라는 선수가 굉장히 투박한 면이 있어도 이 피지컬 자체가 탄탄하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하면서 에버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력을 보완을 해줬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두쿠레가 빠진 경기에서 에버튼이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쿠레가 빠진 상황에서 에버튼의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모든 대회 16경기 무득점, 측면 공격수 맥릴 선수 역시 모든 대회 11경기 무득점으로 주요 공격전들의 골 감각 역시 떨어져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에버튼이 EPL 5경기 2무 3패 과정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에버튼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인다면 이 토트넘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팀이 바로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도 세트피스 득점이 9골, 에버튼도 11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들인데 이 문제는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시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도 8골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에게 에버튼이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최소 실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현재 아시안컵 차출로 결장이 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 외의 핵심 자원들이 속속들이 복귀가 되면서 전력이 안정감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메디슨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고 이 수비수 반더벤도 복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한 라이프치히 출신의 공격수 티모 베르너 선수 역시 최근에 토트넘에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줘야 되는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최근에 리그 7경기 7골을 넣어주면서 이 토트넘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기력 자체가 에버튼보다는 토트넘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홈에서는 에버튼이 토트넘 상대로 5경기 1승 3무로 패배가 없었고 토트넘이 올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 통산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서 5골 3도움으로 굉장히 강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조금은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토트넘이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은 7.87골로 이 토트넘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에버튼 역시 강점인 세트피스를 충분히 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바치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엠폴리 대 제노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제노아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지만 원정팀 제노아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세트피스 득점, 최다 득점 공동 3등을 달릴 정도로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노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엠폴리가 수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제노아전 역시 엠폴리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양팀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제노아가 엠폴리 상대로는 8경기에서 4승 4무 무패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제노아가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 시즌 첫 맞대결 1대1 무승부를 포함해서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이 3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제노아가 엠폴리보다 한 수 위인 것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구두문두손, 레텍이라는 공격수가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카푸토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는 엠폴리보다도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력 역시 제노아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 상황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에 약점이 있는 제노아로서는 엠폴리가 역습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엠폴리가 최근에 스페치아에서 합류한 미드필더 주르코프스키 선수가 굉장히 골 감각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엠폴리에서 최근에 3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고 있고 특히나 지지난 몬차전에서는 3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세리에이 꼴찌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엠폴리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노아 역시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 기복이 있는 팀이고 제노아가 올 시즌 세리에 최다 무자비 3위,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최근 양팀 맞대결 자체가 3연속 무승부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성까지 고려한다면 최근에 엠폴리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 대 몬차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몬차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점유 축구를 구사하는 몬차 대 세리에 A에서 평균 점유율이 가장 낮은 우디네세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54.8%로 전체 6등을 달릴 정도로 자신들이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고 반대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점유율이 39.5%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팀 컬러가 상당히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차전 맞대결 무승부 당시에도 이 몬차가 점유율을 60%나 가져가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오히려 슈팅 숫자는 10대 10으로 동일했고 기대 득점값은 우디네세가 1.1골로 0.53의 몬차보다 근소하게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팽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몬차가 원정팀이기는 하지만 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점유율 자체는 신경을 쓰지 않는 팀이고 오히려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갔을 때 날카로운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디네세가 현재 세리에 A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2.12로 가장 빠른 다이렉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디네세 특유의 빠르고 직선적인 다이렉트 역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가장 빠른 우디네세의 역습에 고전하는 그림이 전술 상성적으로는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실제 우디네세가 역습에 의한 득점은 딱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빠른 다이렉트 스피드에 비해서 역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몬차 역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17.39골인데 실제 득점은 1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몬차 역시 우디네세와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골 결정력 난조에 발목이 잡히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던 주전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몬차가 골문에 상당히 안정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현재 선방 확률 2등, 90분당 선방 1등, 득점 차단 1등을 보여주면서 세리에 A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선수가 직전 사소올로전에서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몬차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을 정도로 선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디네스가 보여주는 골 결정력으로는 쉽사리 골문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난 1차전 맞대결 때처럼 저득점 무승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던 우디네세이고 올 시즌 세리에에서 무승부가 12번으로 압도적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우디네세라는 점, 최근 양팀 맞대결 자체가 2연속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무승부 구미가 가장 땡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몬차의 주전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 우디네세가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면서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확정적인 결장자는 홈팀 브라이튼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 브라이튼이 잘 나갔던 이유가 바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브라이튼의 측면 공격 자원들이 부상 혹은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와 아딩그라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솔리 마치 선수 역시 부상으로 3달 이상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측면 공격자원들의 결장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의 이탈 속에서 최전방 공격수 에반 퍼거슨과 웰백 같은 선수들의 골 감각까지 떨어져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력이 최근에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괜찮았던 주앙 페드로라는 공격수 역시 직전 루턴타운전에서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 원투펀치인 에제와 올리세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 크리스탈의 원투펀치인 에제와 올리세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모두 근육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역시 에제와 올리세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양팀 모두 역습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 의한 실점이 6골, 브라이튼이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양팀 모두 역습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득점이 0골, 브라이튼이 역습 득점이 1골로 양팀 모두 역습 공격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공략을 함에 있어서 양팀 모두 역습 공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가장 적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브라이튼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공략을 함에 있어서도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두 팀이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값보다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핵심 공격자원들이 이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 팀이 자랑하는 특유의 오픈 플레이 공격력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양팀 맞대결 7번 중에서 5번이 무승부였을 정도로 굉장히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팽팽한 매치업이고 양팀 모두 공격자원 이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브라이튼이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었고 이 크리스탈은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로 양팀 모두 패턴이 유지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는 풋볼살롱이 단통 무승부를 가려고 했는데 만약 투폴에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가 아니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격 원투펀치인 에제 선수와 올리세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탈이 에제와 올리세가 깜짝 부상 복귀가 된다면 무승부가 아니라 크리스탈의 승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대신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와 올리세가 깜짝 복귀를 한다는 가정하에 4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번리 대 풀럼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에버튼전에서도 골 결정력 난조를 드러낸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경기 에버튼을 상대로 풀럼이 점유율을 70%나 가져가면서 슈팅을 무려 25개나 때렸지만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역시나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골 결정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진 풀럼인데 이 5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득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풀럼의 핵심 미드필더 이워비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 중이고 2선 측면 공격자원인 해리 윌슨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최전방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즈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핵심 공격자원들의 이탈 역시 굉장히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풀럼이 번리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주도적이었지만 번리에게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풀럼이 홈에서 점유율을 66%나 가져갔고 슈팅 숫자가 무려 19대7로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풀럼이 경기 내용 자체는 좋았지만 오히려 번리에게 2골을 얻어맞으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풀럼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게 된다면 번리 상대로 은근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풀럼 같은 경우에는 EPL 원정 경기 5연패 포함해서 원정에서는 10경기 3무 7패 하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19위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번리 상대로 상대 전적 면에서도 풀럼이 5경기에서 1무 4패, 유독 번리만 만나면 작아졌던 풀럼이기 때문에 이러한 번리의 천적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번리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노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1승 2무 5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번리가 시즌 초반보다는 나은 것이 8경기 중에서 3경기만 무득점이었고 8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경기력이나 공격력이 다소 상승이 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번리가 최근에 멘탈 이슈로 장기간 결장이 됐었던 공격수 라일 포스터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고 번리의 영입생 공격수 암도우니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서서히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번리에게는 꽤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럼의 승리로 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프로시노 대 AC 밀란의 경기인데 프로시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의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프로시노네의 최대 강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세트피스 중에서도 직접 프리킥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AC 밀란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프로시노가 한 골을 넣었었는데 그 한 골 역시 다이렉트 프리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 8골,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프로시노네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역시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팀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세트피스 기대 실점을 보시면 7.07골로 전체 6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노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고 올 시즌 AC 밀란이 리그 원정 11경기 중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딱 3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꾸준하게 실점을 하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4번째로 높은 홈바를 받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프로시노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세리에 A 강팀인 아탈란타 상대로 2대1 승리, 피오렌티나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강팀 상대로도 홈에서 도깨비 면모를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이 바로 프로시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 레체 상대로 2대2 무승부, 이 살레르니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약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때때로 무승부로 뒤통수를 치는 이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C 밀란이 올 시즌 유독 원정 경기에서는 퇴장자가 무려 4명이나 나왔을 정도로 올 시즌 원정에서 퇴장이 많이 나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시노 원정에서 AC 밀란이 또다시 퇴장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 홈바를 받으면서 프로시노가 이변을 연출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심판 주심을 맡는 사람이 루카 파이레토라는 주심인데 이 주심 같은 경우에는 리그 6경기에서 아직까지 레드카드를 한 장도 뽑지 않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AC 밀란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AC 밀란이 유독 원정에서 올 시즌 퇴장자가 많다는 것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양 팀의 1차전 맞대결이 AC 밀란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프로시노가 원정에서 점유율을 53%, AC 밀란보다 근소하게 높게 가져갔고 슈팅 숫자 역시 오히려 프로시노가 15대10으로 근소하게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비록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AC 밀란과의 1차전 맞대결 원정 경기에서도 프로시노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프로시노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AC 밀란이 또다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AC 밀란을 믿어보는 이유는 최근에 프로시노가 주전 측면 수비 자원들인 마르치자나 오요노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AC 밀란의 측면 공격 자원인 퓰리식, 레앙, 로프터스치크, 테오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에서 프로시노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수비를 파고들게 된다면 그래도 AC 밀란이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프로시노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볼로냐 대 사스올로의 경기입니다. 볼로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로냐라는 팀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홈에서는 경기력과 성적이 상당히 좋은 것이 바로 볼로냐이고 특히나 홈 10경기 중에서 6경기가 무실점이었을 정도로 현재 유벤투스와 함께 홈에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볼로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다 실점 공동 4위, 리그 21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볼로냐의 홈발과 수비 조직력 우위를 고려한다면 홈팀 볼로냐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베라르디 선수가 최근에 무릎 부상 여파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스올로의 측면 공격수인 로리엔테와 스트라이커 피나몬티 선수의 최근 골 감각도 떨어져 있는 사스올로이기 때문에 이 사스올로가 만약에 베라르디까지 결장이 된다면 사스올로 특유의 공격력에도 물음표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볼로냐 역시 최근에 공격력 자체가 좋지 못하면서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지만 직전 AC 밀란 원정에서 극장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볼로냐이고 특히나 AC 밀란전에서 볼로냐의 핵심 공격수인 지르크지 선수가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볼로냐의 또 다른 공격수인 오솔리니 선수 역시 밀란전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골 감각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볼로냐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홈발 그리고 지르크지와 오솔리니의 한방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홈팀 볼로냐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패턴적으로 사스올로가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연패만 3번이 있었는데 3연패 문턱에서 귀신같이 2승 1무를 거두면서 3연패까지는 하지 않는 패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사스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맞대결 자체가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볼로냐가 올 시즌 무승부가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는 볼로냐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그만큼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